허나 히샬의 몸값이 높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브라질 국대 9번 공격수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히샬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미친 골을 넣는다는 거. 한 시즌에 한 번씩 원더골을 넣는 선수예요. 오버헤드 킥도 할 줄 압니다. 사실 이렇게 타점이 높게 헤딩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환상적인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들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구단에 왔는데 득점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선발로 뛰고 싶은데 선발로는 해리케인 때문에 못 나오고 가끔가다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경기력은 보여줘야 되고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해리케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줄게 되고요. 본인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본인의 정신 싸움에서 이겨내기가 쉽진 않은 위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샬리숑을 향해서 롱패스가 들어왔고요. 히샬리숑이 뒷공간을 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뒷공간을 파는 장면이 나오면서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칩샷 득점을 가져가는 히샬리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샬리숑, 히둘기가 아닌 에버튼의 에둘기였죠. 에둘기를 영입한 이유는 정확히 뭐냐? 앞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활동량 많으면서 전방 압박을 이렇게 거칠게 걸어주는 역할도 많이 해주고 결국 요런 찬스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땄을 때 골키퍼와 1대1 상황이라든가 혹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 한 명 정도는 제끼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에버튼에서 히샬리숑이 여러분들 좋은 기회들이 오지만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여기서도 멋진 중거리 슈팅이 나왔는데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토트넘에서 이런 장면 얼마나 많이 봅니까? 히샬리숑이 이렇게 꺾으면서 헤딩 맞추려고 하는 요 장면 토트넘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게 여기서는 들어갔어. 근데 토트넘에서는 항상 이게 목만 꺾이고 안 들어가거든. 여기서는 또 요런 게 들어갔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샬리숑이 지금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에버튼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원래 우당탕탕입니다. 우당탕탕.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히샬리숑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이 크로스 받아먹는 역할들을 원래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여기 내려와서 막 등딱 해가지고 한 명 제끼고 나서 해리케인처럼 왼발로 때린다든가 등딱하고 나서 막 2대1 패스 주고받고 연계해준 다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거 어렵게 골 넣는다든가 원래 이런 유형의 선수 이런 식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애매한 쫑싸움이 났을 때 뒷공간을 빠르게 침투해서 이런 거 갖다 대면서 골 많이 넣는 선수였어요. 원래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였고요. 이 득점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들기가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히들기가 크로스 올라오는 것을 헤딩으로 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쫑싸움, 세컨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이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 라인이 많이 쳐져 있을 때 본인이 1대1을 걸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1대1을 가져가면서 또 좋은 득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뒷공간이 열려있고 히샬리숑이 1대1을 걸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면 히샬이 할 수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진 않죠. 1년에 이런 거는 두세 번 나올까 말까이고요. 이 외에는 히샬리숑이 주로 보여주는 모습은 세트피스, 코너킥, 프리킥 아니면 그냥 오픈 플레이에서 크로스 상황에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헤딩골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 투박한 축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히샬리숑이 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하피냐, 루이스 파케타 이런 애들이 다 가운데서 휘집어주고 흔들어주는 거에 마무리 우당탕탕을 잘 주워 먹는 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히샬이 브라질 국대에서 골을 많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십니까? 히샬리숑이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몇 골을 넣었습니까? 한 골을 넣었어요. 그죠? 이번 시즌에 히샬리숑은 2골만 넣으면 지난 시즌보다 2배 잘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3골을 넣으면 3배 잘한 거고 4골을 넣으면 4배 잘한 거예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애매하게 떨어진 쫑싸움에서 이걸 이기면서 슈팅을 가져가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방 다리 맞고 굴절되면서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히샬리숑은 우당탕탕 골의 원래 지배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 히샬리숑에게도 운들이 많이 따라준 거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결국에 히샬리숑이 뒷공간을 파는 장면이지 나와서 빌드업을 관여하는 장면이 아니죠. 그러면서 스루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스루패스가 들어온 거를 골키퍼 나오는 거 보면서 톡 찍어서 집어넣는 장면. 그러니까 히샬리숑은 원래 이런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토트넘에서 바라보던 해리케인은 어떤 선수냐? 디거 침투해서 넣어주는 거를 그냥 득점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라 여기서 등딱해줘가지고 버텨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은 이거 보고 스루패스도 넣어줄 수 있는 완성형 스트라이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보다가 지금 히둘기를 보니까 답답한 거지. 히둘기가 엄청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뒷공간 침투한 다음에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 터나 히샬의 몸값이 높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브라질 국대 9번 공격수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히샬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미친 골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히샬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죠. 히샬이 한 시즌에 한 번씩 원더골을 넣는 선수예요. 오버헤드킥도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에서도 이 장면들은 이제 지난 시즌 히샬리숑이 토트넘에서 했던 모든 슈팅 장면입니다. 해리케인과 쫑싸움이 끝나고 나서 히샬리숑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시저스킥을 시도했다. 시저스킥을 시도했는데 레스터시티 수비석에 걸리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건 지난 시즌 이 세센용을 페리시치보다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요거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황로얄 아니죠. 세센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다시 히샬리숑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히샬리숑이 이렇게 뛰어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이 슈팅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퍼들이 정말 좋은 세이브를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이 지난 시즌에 이런 뒷공간을 파면서 보여주는 슈팅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에버튼에서 보여주는 걸 못 보여준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헤딩 싸움이 이뤄지고 떨어지는 쫑 싸움을 히샬리숑이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슈팅을 했을 때 또다시 람스데일의 정말 좋은 세이브가 나왔죠. 에버튼에선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토트넘에선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이게 베나이트 맞고 굴절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버리니까 베나이트를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키퍼가 잘 막아. 이게 맞고 들어가야 되거든. 히샬리숑 에버튼에서 이거 찼을 때 원래 굴절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맞아버리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소니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왔고 히샬리숑이 에버튼에서 보여주던 것처럼 정말 좋은 헤딩을 가져갑니다. 사실 이렇게 타점이 높게 헤딩을 하면 이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환상적인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들이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구단에 왔는데 득점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선발로 뛰고 싶은데 선발로는 해리케인 때문에 못 나오고 가끔가다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경기력은 보여줘야 되고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해리케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줄게 되고요. 본인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본인의 정신 싸움에서 이겨내기가 쉽진 않은 위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본인이 뛰어야 될 때 비교 대상이 해리케인이 된다면 그 선수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축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축구 시즌에서 첫 시즌이었다는 거죠. 이적하고 나서 첫 시즌이라면 어떤 선수든지 간에 조금 애머리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김민재가 말도 안 되는 시즌을 보낸 거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첫 시즌 때 바로 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에서 나는 첫 시즌에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왔을 때 히샬이 쭉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어처구니 없게 잘못 맞으면서 득점이 안 되던 장면. 그러니까 히샬리숑이 사실 이런 거를 다 에버튼에서 넣었어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이런 거를 못 넣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지난 시즌에도 막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넣어야지만 영입 값어치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크로스가 똑같이 올라오게 되고 히샬이 헤딩을 가져가는데 이게 또다시 슈퍼 세이브. 골키퍼가 막고 뒤에 심지어 이것까지 막으려고 뛰어들어가는 수비수가 있고 에버튼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억가들이 시작되죠.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히샬리숑이 뛰어들어가서 헤딩으로 득점을 했는데 결국 업사이드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히샬리숑이 슈팅을 가져가는데 상대 맞고 안 들어가고 이런 장면에서도 리턴 패스를 내줬을 때 히샬리숑이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샬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주전으로 나오고 본인이 이번 시즌 경기를 어쨌든 선발로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5경기, 10경기, 15경기를 선발로 뛰다 보면 저는 결국 히샬리숑이 한 시즌에 8골에서 15골은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애초에 히샬리숑한테 30골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버튼에서 뭐 25골을 넣고 온 선수도 아니고요. 30몇 골밖에 못 넣었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숑한테 애초에 20골, 30골을 기대한다. 이거는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트넘을 데리고 4등 안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지금 경기력은 너무 좋지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골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팀에. 히샬이 30골 이상을 넣어줘야 되고 손흥민이 20골 이상은 해줘야 되고 셉스비가 10골, 15골은 해주고 메디슨이 10골, 15골은 해줘야 70골이 돼요. 근데 그 70골, 80골을 넣어야지만 4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선수들의 상태를 보거나 선수들을 딱 왁구를 짜봤을 때 70골이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 히샬이 챔스에서는 또
또 좋은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딩골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숑이 결국 헤딩 득점을 해야 되거나 히샬리숑이 요 위치에 서서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나, 지금 히샬리숑은 내려와서 싸워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샬이 경기력이 안 좋아 보이고 득점을 못하고 있다 보니 히샬리숑이 별로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상 지난 시즌에 페리시가 계속 크로스 올리는 전술로 가주면서 히샬리숑이 해리케인 역할처럼 여기서 뚝배기 싸움을 했다 하면은 작년 시즌에도 히샬리숑도 저는 10골은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 축구에서 히샬을 바라보고 계속 크로스만 올려댔다면 히샬도 10골 정도는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억가들이 나왔죠. 또 심지어 뒷공간 침투해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숑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득점을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옷 벗는 휘둘기,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계속 늦춰지고,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정말 잘 뛰어들어가는 거를 긴 롱패스를 받아서 에버튼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득점을 합니다. 허나 어떻게 됩니까? 업사이드에 걸리면서 또다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우리의 휘둘기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히샬리숑의 지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시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버튼 시절에 히샬리숑이 보이시죠? 10골밖에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샬리숑이 그 전 시즌에는 7골 넣었고요. 그리고 그 전 시즌에 히샬리숑은 13골을 넣었습니다. 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 이상을 넘겨보지 못한 선수다. 근데 토트넘에서는 해리케인이 한 시즌에 20골을 못 넘기는 시즌이 거의 없다 보니 우리가 히샬리숑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애초에 히샬리숑은 첫 시즌에 5골, 두 번째 시즌에 13골, 세 번째 시즌에 13골,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즌에 7골을 넣었던 선수라는 겁니다. 애초에 미친 골게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친구가 왜 비싸냐라고 하면 브라질 국가대표고 9번인데 환상적인 오바이드 킥을 넣으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국적 플러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쨍쨍한 라인업에서 선수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국대대표로 뛰어요. 브라질에서 9번으로 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폼 좋은 제주스도 밀어내면서 국대에서 뛰는데, 요 장면 보시면 아시겠죠? 상대 라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상대가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마르가 요 하프 스페이스에 서서 미친 드리블을 보여주죠. 본인이 선수를 쫙 다 끌고 가주죠. 그러고 결국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비니시우스가 슈팅을 가져가죠. 그럼 슈팅을 가져간 게 골키퍼 손에 맞고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골을 넣는 게 누구냐? 열심히 뛰어주고 활동량이 많고 전방 압박을 미치게 해주는 히샬리숑입니다. 자, 보이시죠? 히샬리숑.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애초에 가지고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히샬리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리케인을 비교하면서 바라보다 보니 이 선수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이 선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 히샬리숑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득점이 조금 안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에버튼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해리케인과 비교되다 보니 뻥튀기가 되는 거고요. 왜 뻥튀기가 되냐면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크로스 올렸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비니시우스한테 몇 명 몰려있어요? 3명이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샬을 집중마크하지 못했고 공이 우연치 않게 떴습니다. 그럼 이 떴을 때만큼은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얘도 브라질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냥 오바이드킥 때려버리면서 완벽한 득점을 가져가죠.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9번이 오바이드킥을 넣는다. 여러분들 뭔가 비싸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랑 월드컵 때 할 때인데 하피냐 혹은 이런 선수들이 돌파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히샬리숑이 요런 데서 골넣기 위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히샬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뛰어들어가고 있을 때 여기서 바로 히샬한테 볼을 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넣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흔듭니다. 여기다 주고 모든 관심을 이 선수들에게 쏠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뛰어들어가는 히샬을 보고 패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샬이 어떻게 되냐? 득점을 한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나서 요런 게 이제 내가 브라질이다. 히둘기 이들기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히샬리숑을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 우리가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높아진 거지, 애초에 이 선수가 보여주던 모습, 이 선수가 가져가던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게 없어진 거는 전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히샬리숑 선수는 어차피 이번 시즌 선발로 꾸준히만 나오게 해준다면 전 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8골에서 13골 사이는 저는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항상 보여줬던 스탯이죠. 주전 공격수로만 뛰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그 득점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토트넘이 뛰는 전술 안에서 히샬리숑에도 점점 기회가 생길 거고 히샬리숑이 에버튼에선 심지어 PK도 넣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토트넘에서는 히샬이 PK를 찰 일은 없기 때문에 해리케인한테 밀려 이제는 아마 손흥민에게 밀려 그렇기 때문에 PK까지 못 차는 히샬리숑이 많은 득점을 할 거다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히샬리숑이 해리케인을 대체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만약에 히샬리숑이 8골을 넣는다 하면 성공적인 시즌이고요. 히샬리숑이 8골을 넣는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지난 시즌보다 8배나 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히샬리숑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4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다쳐. 손흥민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페리시치랑 솔로몬이 있지만 사실상 90분 경기를 봤을 때 페리시치는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조커로 들어왔을 때 페리시치의 모습을 90분 내내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솔로몬은 아직 그 정도 값어치의 선수는 되지 않아요. 근데 셉셉이가 다쳤어. 그럼 셉셉이 자리에 들어와주는 지금 첫 번째 선수가 누구냐? 스칼렛이에요. 스칼렛으로 어떻게 경기력을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사르가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만 사르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번 시즌에 8골 이상 넣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사르 자리가 나갔어. 누가 들어오냐? 스킵이 들어와요. 이게 로테이션 자체가 없어요. 원래 더블 스쿼드가 있어야 우승을 할 수 있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토트넘은 더블 스쿼드 자체도 안 돼요. 뱅탕쿠르가 뭐 부상이다 해서 뱅탕쿠르가 돌아올 수 있죠. 뱅탕이 들어온다고 해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문도그는 이 생각은 있어요. 이 생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포스테코글루라면 유일하게 히샤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은돔벨레를 금돔벨레 슈팅 못 해도 돼. 골 못 넣어도 돼. 등딱해서 메디슨 내주고 손흥민 내주고 셉셉이 내주고 여러분들 기가 막힐걸요? 타락박 되지. 힘 좋지. 빡세지. 아이 소니한테 2대1 패스 내주고 얘가 어쨌든 간에 이건 잘해요 여러분들. 이건 또 뭔 소리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스톤스를 중앙 미드필드에 쓰잖아요. 이 친구 패스도 괜찮고요. 이 친구 타락박도 되고요. 그래서 은돔벨레를 쓰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금치를 해서 금돔벨레로 만들어야지만 유일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수 대체자라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서 요 방법이 없으면 토트넘의 최선은 히샬이 맞다. 어쩔 수 없다.